예, 국민의힘 경선 소식입니다. 안철수가 헌법을 배반한 탄핵 반대 후보,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이런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정권 프레임에 포악되는 후보, 이건 아마 검사 출신이 한동훈인 것 같으니까 한동훈이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남는 게 지밖에 없다 이거죠. 참 어디서 산수를 배워도 마이너스만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끌고 와서 탄핵 전국에서 정광훈 목사와 보조를 맞추면서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여전히 정광훈 목사와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정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러라. 어떻게든 쫓아내면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후보도 대담에서 말씀드렸는데, 안철수가 이렇게 떠들고 나오자 나경원 후보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당을 떠날 사람은 안철수다.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뻐꾸기 노릇했던 자가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을 했던 자, 이 자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도 어떻게든 흐트러뜨리고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그 저희가 개탄스럽다. 더 이상 보수 행세하면서 당 흔들지 말라.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라.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라. 늘 그랬듯이 이렇게 페북에 올렸습니다. 지난 이틀간에 걸친 4인 1조 TV 토론에서 유정복의 토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댓글들이 몇 있었습니다. 이런 후보가 있다니 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유정복은 장관을 2번 하고 인천시장, 광역단체장을 하고 국회의원도 3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 쪽으로는 행정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경선에 나온 유정복 후보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정치판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준비된 국무총리. 행정은 진짜 잘하니까. 아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인 것을 이렇게 우리 몇 분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이철우 후보가 한동훈을 향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올 자격도 없는 것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했지만 한동훈이가 나서서 탄핵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이 같은 정치적 혼란이 만들어졌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명백한 오판이었다. 그 후에 우리 보수 진영에 엄청난 분열과 혼돈이 왔고, 그 한가운데 한동훈이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적폐청산 때 보수가 거의 괴멸했는데, 그 보수 괴멸의 장본인이 바로 여기 한동훈이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우리 당만 쪼그라들지 않았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당했는데, 그때 칼춤 준 이 한동훈이가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하면서 즐기고 있지 않냐?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 당 후보로 뻔뻔하게 얼굴 들고 토론에 나올 수 있냐? 자격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동훈을 직격했습니다. 이철우는 또 족벌 언론이 자꾸 이 택도 없는 이 빅텐트인지 뭔지를 띄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낙연이도 나오고 김부겸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좌파 것들하고 하면 분란밖에 더 나냐.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단이라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들과는 단일화를 적극 검토할 수 있지만, 좌파 것들하고 하면 우리한테 손해만 난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이번 2조로 나누어서 진행된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역시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전선이 분명하게 쳐졌는데, 한동훈이는 여전히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탄핵은 정당했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자한테 발언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네요. 나경원은 한동훈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지 않았냐. 이철우는 야 지금 와서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 홍준표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하면서 이재명을 못 잡아놓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탄핵 반대 입장에 선 나경원, 이철우, 또 홍준표도 탄핵은 반대했습니다. 강력하게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나경원은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탄핵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어떤 형태로든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탄핵 찬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논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체제전쟁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후보들이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준표가 TV토론에서 한동훈이의 그 키높이 가발 이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질문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한동훈이가 바락하고 발끈했죠. 경선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홍준표가 그 후일담을 페북에다가 밝혔습니다. 키높이 구두, 보정 속옷. 이게 설마 보정 속옷을 입고 다니나? 가발이냐 생머리냐 이런 거요. 홍준표는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정치 계속 하려면 제발 좀 이미지 정치 그만해라 라고 내가 질문을 한 거다.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무슨 B급 질문 어쩌고 저쩌고 하니, 야, 그 한동훈이 쪽에는 그 B급들만 모여있냐?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이거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 아니냐.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해안이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내세운 강점, 장점을 검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나 이거 강점이야 라고 내세우면 그걸 검증해야 되지 않냐. 나 언변이 좋아요 라고 하면 진짜 토론을 잘하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나 이거 정책 전공자예요 그러면은 진짜 공약을, 깊이 있는 공약을 내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나는 딴 건 몰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청렴하게 살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진짜 청렴한지를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한동훈이가 내세우는 게 외모 아니냐, 외모. 그러니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검증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한동훈이는 이상할 정도로 외모에 집착하는 바람에 외모 논란을 자초했는데, 본인이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또 한동훈 그 똘마니들 한 딸들이 한동훈의 외모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거 관심도 없었지만, 야 저거 진짜야? 가발이야 생머리야 키높이 구두야 정상적인 구두야, 야 보정 속옷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보정 속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옷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 아니 키높이 구두가 질문 받는 게 싫으면 그냥 하이힐에서 내려오면 된다. 선거운동할 때 그 하이힐 신고 다니면 얼마나 힘든데 내려와라 빨리. 그리고 생머리냐 가발이냐 이 질문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밝히면 돼. 나 생머리예요. 누가 뭐라 그러냐. 사실은 제가 좀 탈모증이 있어서 가발을 좀 썼어요. 그걸 갖고 누가 뭐라 그러냐. 쥐가 말을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물어보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결론이 뭐냐? 자업자득이다.
누가 한동훈이 따위의 외모에 관심이 있었냐. 쥐가 자꾸 한 딸들이 자꾸 이걸 강조하고 내세우다 보니까 야 그거 진짜야? 이렇게 질문하게 됐는데 이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니냐. 장해찬 최고위원의 논평입니다. 김문수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지지율 1등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문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김문수가 아니라 문문수래도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래도 이렇게 얘기했죠.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래도 누구든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데 제 자신이 앞장서겠다. 나보다 더 이재명 꺾는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추대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적극적으로 자유파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는 진짜 그 뭐 서민 행보가 아니라 서민 그 자체죠.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근데 나이는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상에서 겪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지하철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 승차권을 주는데 이게 이 65세 이상 연령대가 지하철 별로 안 좋아한대요. 우선 공기가 별로 안 좋고 또 되게 지하로 다니니까 바깥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상 지하철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버스는 65세 이상이라도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거 공략했어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지난 오전 9시부터 퇴근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까지는 무료도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딱 65세 이상의 그 연령층의 실생활 속에서 좀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딱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이른바 책상에서 나올 수 있는 공약은 아닙니다. 탁상 행정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죠.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이런 맞춤형 공약이 나오는 겁니다.